입맛에 안 맞으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왜 매번 고맙다 잘 먹었다 거짓말까지 했는데 내 엄마가 만든 반찬이 그렇게 역겨웠어? 그렇게 버릴 거면 대체 왜 받아놓고 가식적으로 고맙다는 말까지 했는데 내 엄마가 보낸 건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면서 내 엄마가 보낸 건 몰래 버려?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가족을 위한 정성이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보냈는데요. 하지만 그 반찬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고, 결국 어머니의 정성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는 충격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이 외면당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에 사는 75살 나경이입니다. 외아들이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반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장조림, 더덕구이, 김치를 만들어 보내면서 이렇게라도 챙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반찬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이 반찬이 어떻게 큰 갈등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농사를 도우며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배우지 못해 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지런히 일어나 소염물을 주고 점심때는 마당가에서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낮의 뙤약볕 아래에서 논의를 하면서도 서로 웃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생겼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상민이라고 지었습니다. 상민이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책을 가르쳐 주기도 전에 척척 읽어내려갔고 숫자도 빠르게 깨우쳤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도 늘 칭찬했습니다. 성민이는 꼭 서울로 보내야 합니다. 그냥 시골에 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서울로 보내려면 학비며 생활비며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논농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장터로 나갔습니다. 들에서 뜯어온 나무를 다듬어 팔고 손수 담근 된장을 항아리에 담아 팔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팔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하루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온몸이 뻐근했지만 돈을 손에 쥐면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상민이 참고서 한 권은 사줄 수 있겠지? 이걸로 학원비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중학교까지 마친 후 결국 상민이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기차역에서 아이를 배웅할 때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상민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끄덕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기차에 오르는 뒷모습을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한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상민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학이면 고향에 내려와 냉이 된장국에 밥을 2그릇씩 뚝딱 비웠습니다.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힘든 줄도 모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될 때면 다시 기차역까지 배웅하며 손에 반찬을 가득 쥐어주었습니다. 도시락 싸서 다니면 돈도 아끼고 몸에도 좋지 않겠니? 그렇게 10년이 흘러 어느 날 상민이가 조심스럽게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하세요. 저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처음 만난 며느리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답게 세련되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조곤조곤했고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시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부담스럽진 않을까? 그렇게 결혼 후 두 사람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마다 내려와 얼굴을 보였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니 섭섭해도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반찬 보내기였습니다. 엄마 반찬 없으면 입맛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상민이가 좋아했던 멸치볶음, 더덕구이, 장조림을 정성껏 만들어 택배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 때만 보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 때면 더욱 뿌듯했습니다. 농약 한 방울 치지 않고 키운 채소라 자부심도 있었고 며느리가 건강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반찬을 보내면 잘 먹었어요 라는 답장은 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가 너무 많이 보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며느리는 항상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부담스러운 걸까? 입맛에 맞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반찬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 걸어오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에서부터 묘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서울에 한번 오실 수 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이 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초대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하루라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늙은 몸으로 먼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그리움이 전해지는 듯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부지런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더덕구이는 텃밭에서 직접 캔 더덕으로 정성껏 준비했고, 장조림은 하루 종일 고아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멸치볶음도 새로 볶고, 김치는 가장 맛있게 익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반찬을 하나하나 통에 담으며 아들이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왜 오라고 한 걸까? 바쁘다면서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혹시 몸이 아픈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르고 다정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늦는다고 했고 결국 저녁은 며느리와 단둘이 먹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은 다 먹었니?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치며 나물이 차려져 있었지만 제가 보낸 반찬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움찔하는 듯 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조금씩 아껴 먹고 있어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대답이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잠자리라 그런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시계를 바라보다가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이라도 마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죽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보낸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장조림, 더덕구이, 멸치볶음. 한 달 내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보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 반찬통을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반찬통을 열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이 냄새 도저히 못 먹겠어.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뱉어낸 며느리의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제 정성이, 제 사랑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반찬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장조림, 더덕구이, 멸치볶음, 제가 정성껏 만든 모든 것들이 하얀 비닐봉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며느리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뜬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깨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삼키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니? 하지만 며느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마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쓰레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평생 아들을 위해 해왔던 모든 정성이, 모든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나았을까요?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며느리가 제 반찬을 맛있게 먹는다고 착각하며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찬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에 버린 것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해주는 밥 한 끼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가슴을 더 후벼 팠습니다. 이게 아니면 뭐란 말이니?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솔직히 저희는 이런 반찬을 잘 먹지 않아요. 입맛에도 안 맞고 냄새도 좀. 며느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보내지 말라고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뒤에서 몰래 버릴 것이 아니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바닥에 놓인 쓰레기 봉투와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시선이 점점 쓰레기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쓰레기 봉투 속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봉투 속에는 제가 보낸 반찬통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장조림, 더덕구이, 멸치볶음. 그제야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차분한 듯 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한번 쓰레기 봉투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제가 보낸 반찬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다 버린 거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보내주시는 마음은 알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주먹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 말했어야지.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보내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정성껏 보내주시는 걸 아니까 참아. 그래서 몰래 버렸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엄마는 한 달 내내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드셨어. 며느리 내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텃밭에서 직접 기른 재료들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몰래 버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고 며느리는 점점 주눅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모님이 보내준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건 왜 꺼내는 거야?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반찬통을 꺼내더니 그대로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졌습니다. 엄마 반찬이 쓰레기면 장모님 반찬도 쓰레기야. 뭐,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엄마가 보낸 반찬을 이렇게 버렸다면 내 엄마가 보낸 반찬도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그제야 며느리는 제게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들이 제 반찬을 맛있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보낸 반찬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세월이었고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없이 길고도 길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안에 가득 담긴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아들의 가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으라고 보내던 반찬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었지만 그 마음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이 집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무도 깨우지 않고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멀리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밤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집에 돌아온 후 저는 한동안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나가 작물들을 살펴보아도 예전처럼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장을 만들어도 반찬을 만들어도 이제 그것을 보내줄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와 싸우고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 존재가 또다시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차마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직접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글씨가 적힌 쪽지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목소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반찬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주말마다 강원도 집을 찾아왔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반찬을 만들고 텃밭에서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더덕을 손질하다가 껍질을 너무 많이 벗기기도 하고 김치 양념을 너무 짜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배우려 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 자주 내려왔습니다. 무거운 짐도 척척 나르고 텃밭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저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아들의 얼굴에는 한없이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텃밭에는 새로운 작물들이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더덕, 상추, 고추, 배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장을 담그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반찬에 담긴 정성을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성이란 것도 때로는 상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가족이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당 끝 장독대에서는 된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담근 장의 맛이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반찬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달에 한 번 아들 내외가 내려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그고 여름이면 열무김치를 같이 만들고 가을이면 장아찌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반찬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반찬을 만들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간은 맞나요? 그 순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가족이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때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아들을 아꼈고
며느리는 그녀의 방식대로 가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엇갈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멀리서 바라봐주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한 발짝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요. 반찬을 통해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음식을 만들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족이 주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일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있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가정의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